한때 사랑이 꽃피었던 조용한 삶의 한 구석에는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어느 할머니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어 가장 사랑했던 자녀들로부터 버림받은 이야기를 전합니다. 가슴 아픈 상처로 가득한 삶을 목격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책거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말씀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자식에게 버림받은 어느 80대 할머니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버림받았는지,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어느 높은 곳에 위치한 동네, 쓰러져가는 집에 김땡땡이라는 할머니가 살고 있습니다. 은빛 머리카락은 정돈되지 않아 있고 옷차림도 계절에 따라 바뀌지 않아 해져 있습니다. 끼니도 제대로 먹지 못한 듯 피골이 상접한 할머니. 마치 버려진 듯한 느낌을 주는 그녀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가족과 함께 했던 추억은 이제 할머니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눈에는 이미 눈물이 말라 눈물 자국만이 반짝였습니다. 한때 할머니와 함께 했던 자녀들, 집안에 울려 퍼지던 웃음소리는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서 먼 메아리가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이미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되고 아마 이 할머니가 죽어도 찾지 않을 것입니다. 남은 할머니의 나날은 고독뿐이고 다 쓰러져가는 집에는 말하지 못한 말과 산산조각 난 추억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바닥에 흩어져 있는 사진들은 한때 행복했던 지난날의 이야기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방문 횟수는 점점 줄어들었고 전화도 점점 줄어들다가 결국에는 아예 끊어졌습니다. 이 할머니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고려장이 아닐까요? 김땡땡 할머니를 만나 여러 번 여쭤봤습니다. 처음에는 절대 말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본인처럼 자식들에게 버림받는 노인들이 없어지길 바란다며 본인이 했던 실수들을 몇 가지 알려줬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돈이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남편과 이른 나이에 사별하고 혼자서 자녀들을 키워냈다고 합니다. 넉넉하진 않았지만 굶기지 않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다 크고 나서 너무 빨리 가진 돈을 준 게 문제였습니다. 돈이 충분히 많았으면 상관없었겠지만 할머니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모두 증여를 했다고 합니다. 애들이 한 명이 아니라 3명이다 보니 누구에게 적게 줄 수 없어 본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싹 다 나눠서 줬다고 합니다. 자신의 노후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데 이미 아이들에게 다 줘버리니 처음엔 고마워하던 아이들도 나중에는 생활비를 제때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눈치 보다가 한번 달라고 하면 자신을 짐짝 취급을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연락이 끊겨 혼자 버려졌다고 합니다. 애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본인부터 돌봐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정말 충분한 부자가 아니라면 자녀들에게 빨리 돈을 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을 다 키워내고 빠르게 일을 그만뒀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워내고 나니 스스로의 소임을 다하였다고 생각하여 후련하게 그만뒀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니 돈이 들어오는 구석은 없고 이미 증여를 하여 생활비는 자녀들에게 받아서 써야 하는 신세가 되고 눈치를 보다 보니 서로 안 좋은 말이 오가게 되어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조기 은퇴는 위험하다고 꼭 말려달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준비 없이 새로운 사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일을 그만두고 집에만 있다 보니 좀이 쑤셔서 주변에서 추천받은 사업을 한번 해봤다고 합니다. 당연히 아무것도 모른 채 사업을 시작하였으니 결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이 말릴 때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하며 한숨 쉬는 할머니의 눈에는 아직도 후회가 남아 있었습니다. 노후에 접어들면서 자녀에게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너무나도 두렵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버림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돈줄을 쥐고 있는 것이겠죠. 위에 할머니의 이야기에서도 느꼈듯이 너무 일찍 자녀들에게 재산을 넘기면 안 됩니다. 나이 들어서 가지고 있는 재산은 곧 나의 생명줄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한번 넘기고 나면 내가 준 돈이라도 자녀의 눈치를 보고 달라고 해야 하며 최악의 경우에는 위의 사연처럼 거절당하고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돈 관리를 철저하게 하되 자녀들과 어릴 때부터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나이가 들어도 존중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우선 자녀와 신체적 정신적으로 가까워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자녀에게 사랑과 관심, 이해를 보여줌으로써 평생 지속될 신뢰와 정서적 친밀감의 토대를 만들어 주세요. 가족 휴가부터 명절에 이르기까지 함께 추억을 많이 쌓아두면 좋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순간은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소중한 추억을 간직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혼자만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본인은 자녀에게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자녀에게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독립성을 존중해 주세요. 자녀가 성장하고 성인이 되면 더 이상 아이가 아닌 한 명의 어른으로 대해 주세요.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인생에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게 됩니다. 자녀의 선택을 포용하고 결정을 존중해 주세요. 자녀는 성장하면서 자신만의 의견과 가치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비록 의견이 다르더라도 자녀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부모의 사랑은 변함없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살다 보면 오해와 의견 충돌은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절대적인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의 질이 중요합니다. 의미 있는 대화와 활동을 같이 하면서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그냥 집에서 빈둥거리지만은 마세요. 나이는 성장과 배움의 잠재력을 감소시키지 않습니다. 새로운 기술, 취미, 인생 경험 등을 배워나가세요. 이는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밑거름이 됩니다. 자녀들과 본인의 미래를 위한 계획에 대해 얘기해 보세요. 건강, 관리, 돈 관련, 임종, 장례 절차 등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어렵지만 필수적인 대화입니다. 자녀들과 상관없이 노후에 혼자서도 행복하게 지내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방법을 알게 되면 자녀들에게 휘둘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취미 및 관심사 발견하기입니다. 노후에 혼자 사는 경우 시간을 활용하여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 정원 가꾸기, 가벼운 운동 등을 시도해 보세요. 이를 통해 일상에 새로운 즐거움을 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간은 혼자서 살 수는 없습니다. 나이 들어 계속 혼자 지내게 된다면 정신적으로도 좋지 못하고 고독사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 사회 모임에 참여하거나 봉사 활동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교류하세요. 이를 통해 외로움을 덜 느낄 수 있습니다. 혼자라도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며 건강을 챙기세요. 너무 과한 운동은 피하고 가볍게 걷기 위주로 해보세요. 또한 음식을 먹을 때 너무 단 것, 자극적인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것은 온라인 세계를 활용해 보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여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친구들과 연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멀리 떨어진 지인과도 집에서 편리하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노후에는 감정적인 안정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자주 연락하고 만남을 가짐으로써 고독감을 멀리 떨쳐내세요. 또한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노후에도 새로운 도전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여행을 떠나보는 등의 활동을 통해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세요. 여러 번 강조하지만 건강 관리는 필수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면서 의사의 정기적인 검진을 받고 필요한 치료를 받는 등 건강을 철저히 관리하세요. 지금까지 안타까운 할머니의 사연과 그분을 반면교사로 삼아 자식에게 버림당하지 않고 노후에 혼자서도 행복하게 지내는 법까지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책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때 사랑이 꽃피었던 조용한 삶의 한 구석에는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어느 할머니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어 가장 사랑했던 자녀들로부터 버림받은 이야기를 전합니다. 가슴 아픈 상처로 가득한 삶을 목격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책거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말씀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자식에게 버림받은 어느 80대 할머니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버림받았는지,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어느 높은 곳에 위치한 동네, 쓰러져가는 집에 김땡땡이라는 할머니가 살고 있습니다. 은빛 머리카락은 정돈되지 않아 있고 옷차림도 계절에 따라 바뀌지 않아 해져 있습니다. 끼니도 제대로 먹지 못한 듯 피골이 상접한 할머니. 마치 버려진 듯한 느낌을 주는 그녀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가족과 함께했던 추억은 이제 할머니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눈에는 이미 눈물이 말라 눈물 자국만이 반짝였습니다. 한때 할머니와 함께했던 자녀들, 집안에 울려 퍼지던 웃음소리는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서 먼 메아리가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이미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되고 아마 이 할머니가 죽어도 찾지 않을 것입니다. 남은 할머니의 나날은 고독뿐이고 다 쓰러져가는 집에는 말하지 못한 말과 산산조각 난 추억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바닥에 흩어져 있는 사진들은 한때 행복했던 지난날의 이야기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방문 횟수는 점점 줄어들었고 전화도 점점 줄어들다가 결국에는 아예 끊어졌습니다. 이 할머니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고려장애 아닐까요?
김땡땡 할머니를 만나 여러 번 여쭤봤습니다. 처음에는 절대 말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본인처럼 자식들에게 버림받는 노인들이 없어지길 바란다며 본인이 했던 실수들을 몇 가지 알려줬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돈이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남편과 이른 나이에 사별하고 혼자서 자녀들을 키워냈다고 합니다. 넉넉하진 않았지만 굶기지 않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다 크고 나서 너무 빨리 가진 돈을 준 게 문제였습니다. 돈이 충분히 많았으면 상관없었겠지만 할머니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모두 증여를 했다고 합니다. 애들이 한 명이 아니라 세 명이다 보니 누구에게 적게 줄 수 없어 본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싹 다 나눠서 줬다고 합니다. 자신의 노후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데 이미 아이들에게 다 줘버리니 처음엔 고마워하던 아이들도 나중에는 생활비를 제때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눈치 보다가 한 번 달라고 하면 자신을 짐짝 취급을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연락이 끊겨 혼자 버려졌다고 합니다. 애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본인부터 돌봐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정말 충분한 부자가 아니라면 자녀들에게 빨리 돈을 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을 다 키워내고 빠르게 일을 그만뒀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워내고 나니 스스로의 소임을 다하였다고 생각하여 후련하게 그만뒀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니 돈이 들어오는 구석은 없고 이미 증여를 하여 생활비는 자녀들에게 받아서 써야 하는 신세가 되고 눈치를 보다 보니 서로 안 좋은 말이 오가게 되어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조기 은퇴는 위험하다고 꼭 말려달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준비 없이 새로운 사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일을 그만두고 집에만 있다 보니 좀이 쑤셔서 주변에서 추천받은 사업을 한번 해봤다고 합니다. 당연히 아무것도 모른 채 사업을 시작하였으니 결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이 말릴 때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하며 한숨 쉬는 할머니의 눈에는 아직도 후회가 남아 있었습니다. 노후에 접어들면서 자녀에게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너무나도 두렵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버림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돈줄을 쥐고 있는 것이겠죠. 위의 할머니의 이야기에서도 느꼈듯이 너무 일찍 자녀들에게 재산을 넘기면 안 됩니다. 나이 들어서 가지고 있는 재산은 곧 나의 생명줄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한번 넘기고 나면 내가 준 돈이라도 자녀의 눈치를 보고 달라고 해야 하며 최악의 경우에는 위의 사연처럼 거절당하고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돈 관리를 철저하게 하되 자녀들과 어릴 때부터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나이가 들어도 존중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우선 자녀와 신체적 정신적으로 가까워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자녀에게 사랑과 관심, 이해를 보여줌으로써 평생 지속될 신뢰와 정서적 친밀감의 토대를 만들어 주세요. 가족 휴가부터 명절에 이르기까지 함께 추억을 많이 쌓아두면 좋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순간은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소중한 추억을 간직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혼자만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본인은 자녀에게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자녀에게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독립성을 존중해 주세요.
자녀가 성장하고 성인이 되면 더 이상 아이가 아닌 한 명의 어른으로 대해주세요.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인생에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게 됩니다. 자녀의 선택을 포용하고 결정을 존중해 주세요. 자녀는 성장하면서 자신만의 의견과 가치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비록 의견이 다르더라도 자녀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부모의 사랑은 변함없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살다 보면 오해와 의견 충돌은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절대적인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의 질이 중요합니다. 의미 있는 대화와 활동을 같이 하면서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그냥 집에서 빈둥거리지만은 마세요. 나이는 성장과 배움의 잠재력을 감소시키지 않습니다. 새로운 기술, 취미, 인생 경험 등을 배워나가세요. 이는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밑거름이 됩니다. 자녀들과 본인의 미래를 위한 계획에 대해 얘기해 보세요. 건강, 관리, 돈 관련, 임종, 장례 절차 등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어렵지만 필수적인 대화입니다. 자녀들과 상관없이 노후에 혼자서도 행복하게 지내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방법을 알게 되면 자녀들에게 휘둘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취미 및 관심사 발견하기입니다. 노후에 혼자 사는 경우 시간을 활용하여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 정원 가꾸기, 가벼운 운동 등을 시도해 보세요. 이를 통해 일상에 새로운 즐거움을 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간은 혼자서 살 수는 없습니다. 나이 들어 계속 혼자 지내게 된다면 정신적으로도 좋지 못하고 고독사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 사회 모임에 참여하거나 봉사 활동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교류하세요. 이를 통해 외로움을 덜 느낄 수 있습니다. 혼자라도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며 건강을 챙기세요. 너무 과한 운동은 피하고 가볍게 걷기 위주로 해보세요. 또한 음식을 먹을 때 너무 단 것, 자극적인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것은 온라인 세계를 활용해 보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여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친구들과 연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멀리 떨어진 지인과도 집에서 편리하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노후에는 감정적인 안정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자주 연락하고 만남을 가짐으로써 고독감을 멀리 떨쳐내세요. 또한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노후에도 새로운 도전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여행을 떠나보는 등의 활동을 통해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세요. 여러 번 강조하지만 건강 관리는 필수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면서 의사의 정기적인 검진을 받고 필요한 치료를 받는 등 건강을 철저히 관리하세요. 지금까지 안타까운 할머니의 사연과 그분을 반면교사로 삼아 자식에게 버림당하지 않고 노후에 혼자서도 행복하게 지내는 법까지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책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때 사랑이 꽃피었던 조용한 삶의 한 구석에는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어느 할머니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어 가장 사랑했던 자녀들로부터 버림받은 이야기를 전합니다. 가슴 아픈 상처로 가득한 삶을 목격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책거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말씀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자식에게 버림받은 어느 80대 할머니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버림받았는지,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어느 높은 곳에 위치한 동네, 쓰러져가는 집에 김땡땡이라는 할머니가 살고 있습니다. 은빛 머리카락은 정돈되지 않아 있고 옷차림도 계절에 따라 바뀌지 않아 해져 있습니다. 끼니도 제대로 먹지 못한 듯 피골이 상접한 할머니. 마치 버려진 듯한 느낌을 주는 그녀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가족과 함께 했던 추억은 이제 할머니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눈에는 이미 눈물이 말라 눈물 자국만이 반짝였습니다. 한때 할머니와 함께 했던 자녀들, 집안에 울려 퍼지던 웃음소리는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서 먼 메아리가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이미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되고 아마 이 할머니가 죽어도 찾지 않을 것입니다. 남은 할머니의 나날은 고독뿐이고 다 쓰러져가는 집에는 말하지 못한 말과 산산조각 난 추억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바닥에 흩어져 있는 사진들은 한때 행복했던 지난날의 이야기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방문 횟수는 점점 줄어들었고 전화도 점점 줄어들다가 결국에는 아예 끊어졌습니다. 이 할머니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고려장이 아닐까요? 김땡땡 할머니를 만나 여러 번 여쭤봤습니다. 처음에는 절대 말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본인처럼 자식들에게 버림받는 노인들이 없어지길 바란다며 본인이 했던 실수들을 몇 가지 알려줬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돈이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남편과 이른 나이에 사별하고 혼자서 자녀들을 키워냈다고 합니다. 넉넉하진 않았지만 굶기지 않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다 크고 나서 너무 빨리 가진 돈을 준 게 문제였습니다. 돈이 충분히 많았으면 상관없었겠지만 할머니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모두 증여를 했다고 합니다. 애들이 한 명이 아니라 3명이다 보니 누구에게 적게 줄 수 없어 본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싹 다 나눠서 줬다고 합니다. 자신의 노후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데 이미 아이들에게 다 줘버리니 처음엔 고마워하던 아이들도 나중에는 생활비를 제때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눈치 보다가 한번 달라고 하면 자신을 짐짝 취급을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연락이 끊겨 혼자 버려졌다고 합니다. 애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본인부터 돌봐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정말 충분한 부자가 아니라면 자녀들에게 빨리 돈을 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을 다 키워내고 빠르게 일을 그만뒀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워내고 나니 스스로의 소임을 다하였다고 생각하여 후련하게 그만뒀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니 돈이 들어오는 구석은 없고 이미 증여를 하여 생활비는 자녀들에게 받아서 써야 하는 신세가 되고 눈치를 보다 보니 서로 안 좋은 말이 오가게 되어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조기 은퇴는 위험하다고
꼭 말려달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준비 없이 새로운 사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일을 그만두고 집에만 있다 보니 좀이 쑤셔서 주변에서 추천받은 사업을 한번 해봤다고 합니다. 당연히 아무것도 모른 채 사업을 시작하였으니 결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이 말릴 때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하며 한숨 쉬는 할머니의 눈에는 아직도 후회가 남아 있었습니다. 노후에 접어들면서 자녀에게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너무나도 두렵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버림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돈줄을 쥐고 있는 것이겠죠. 위에 할머니의 이야기에서도 느꼈듯이 너무 일찍 자녀들에게 재산을 넘기면 안 됩니다. 나이 들어서 가지고 있는 재산은 곧 나의 생명줄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한번 넘기고 나면 내가 준 돈이라도 자녀의 눈치를 보고 달라고 해야 하며 최악의 경우에는 위의 사연처럼 거절당하고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돈 관리를 철저하게 하되 자녀들과 어릴 때부터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나이가 들어도 존중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우선 자녀와 신체적 정신적으로 가까워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자녀에게 사랑과 관심, 이해를 보여줌으로써 평생 지속될 신뢰와 정서적 친밀감의 토대를 만들어 주세요. 가족 휴가부터 명절에 이르기까지 함께 추억을 많이 쌓아두면 좋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순간은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소중한 추억을 간직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혼자만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본인은 자녀에게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자녀에게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독립성을 존중해 주세요. 자녀가 성장하고 성인이 되면 더 이상 아이가 아닌 한 명의 어른으로 대해 주세요.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인생에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게 됩니다. 자녀의 선택을 포용하고 결정을 존중해 주세요. 자녀는 성장하면서 자신만의 의견과 가치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비록 의견이 다르더라도 자녀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부모의 사랑은 변함없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살다 보면 오해와 의견 충돌은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절대적인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의 질이 중요합니다. 의미 있는 대화와 활동을 같이 하면서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그냥 집에서 빈둥거리지만은 마세요. 나이는 성장과 배움의 잠재력을 감소시키지 않습니다. 새로운 기술, 취미, 인생 경험 등을 배워나가세요. 이는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밑거름이 됩니다. 자녀들과 본인의 미래를 위한 계획에 대해 얘기해 보세요. 건강, 관리, 돈 관련, 임종, 장례 절차 등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어렵지만 필수적인 대화입니다. 자녀들과 상관없이 노후에 혼자서도 행복하게 지내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방법을 알게 되면 자녀들에게 휘둘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취미 및 관심사 발견하기입니다. 노후에 혼자 사는 경우 시간을 활용하여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 정원 가꾸기, 가벼운 운동 등을 시도해 보세요.
이를 통해 일상에 새로운 즐거움을 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간은 혼자서 살 수는 없습니다. 나이 들어 계속 혼자 지내게 된다면 정신적으로도 좋지 못하고 고독사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 사회 모임에 참여하거나 봉사 활동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교류하세요. 이를 통해 외로움을 덜 느낄 수 있습니다. 혼자라도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며 건강을 챙기세요. 너무 과한 운동은 피하고 가볍게 걷기 위주로 해보세요. 또한 음식을 먹을 때 너무 단 것, 자극적인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것은 온라인 세계를 활용해 보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여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친구들과 연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멀리 떨어진 지인과도 집에서 편리하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노후에는 감정적인 안정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자주 연락하고 만남을 가짐으로써 고독감을 멀리 떨쳐내세요. 또한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노후에도 새로운 도전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여행을 떠나보는 등의 활동을 통해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세요. 여러 번 강조하지만 건강 관리는 필수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면서 의사의 정기적인 검진을 받고 필요한 치료를 받는 등 건강을 철저히 관리하세요. 지금까지 안타까운 할머니의 사연과 그분을 반면교사로 삼아 자식에게 버림당하지 않고 노후에 혼자서도 행복하게 지내는 법까지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책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